1630년 인조 반정 이후 조선은 심각한 정치적 혼란에 빠졌습니다. 서인과 남인의 대립이 격화되던 가운데 북쪽에서는 청나라의 위협이 점차 커져갔습니다. 특히 1627년 정묘호란 이후 청은 조선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며 막대한 조공을 요구했습니다. 한양 궁궐에서는 긴장된 분위기 속에 대신들이 국방 강화하고 외교 전략을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1630년 인조의 둘째 아들 소현세자가 왕세자로 책봉되었습니다. 당시 10세의 소현세자는 총명함과 학문에 대한 열정으로 주목받았습니다. 세자 책봉 의식은 엄격한 유교 예법에 따라 진행되었으며 소현세자는 단정한 자세로 조선 왕실의 미래를 짊어질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선택은 후에 그를 비극적인 운명으로 이끌게 됩니다. 선 1036년 12월 청나라 홍타이지가 12만 대군을 이끌고 조선을 침공했습니다. 이른바 병자호란입니다. 조선군은 속수무책으로 무너졌고 인조는 강화도로 피난을 가야 했습니다. 한양은 청군의 전령당해 불타는 도시가 되었으며 수많은 백성들이 전란 속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사건은 소현세자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16337년 1월 인조는 청나라에 항복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삼전도에서 인조는 청태종 홍타이지 앞에 무릎을 꿇고 삼배구고도의 치욕적인 의식을 치러야 했습니다. 이 항복 조건 중 하나가 소현세자와 그의 동생 복림대군을 인질로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이 결정은 조선 왕실의 자존심을 완전히 무너뜨린 동시에 소현세자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1637년 봄 12세의 소현세자와 그의 동생 복림대군은 청나라 수도 심양으로 끌려갔습니다. 호송행렬은 한양을 떠나 압록강을 건너 천리길을 이동해야 했습니다. 이 여정 동안 소현세자는 조선의 미래를 염려하며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청나라에 도착한 후 두 왕자는 황제의 인질로 자금성에 수감되게 됩니다. 심양에 도착한 소현세자는 자금성 내 특별구역에 감금되었습니다. 명목상으로는 귀빈 대우를 받았지만 실제로는 엄격한 감시 아래 있었습니다. 청조정은 소현세자를 정치적 인질로 활용하며 조선을 견제했습니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 소현세자는 청나라의 선진 제도와 군사기술을 관찰하며 깊은 인상을 받게 됩니다. 감금 생활 중 소현세자는 청궁정에 머물던 예수의 선교사 아담 샤를 만나 서양 문물을 접했습니다. 천문학, 수학, 기계공학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습득했으며 특히 천주교에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 경험은 소현세자에게 조선의 개혁 필요성을 절감하게 했고 후에 귀국 시 서양 서적과 과학기구를 대량으로 가져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1645년 8년간의 인질 생활 끝에 소현세자는 조선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23의 젊은 나이에 이미 건강이 악화된 상태였습니다. 백성들은 개혁을 기대하며 열렬히 환영했지만 조정의 보수 세력은 그가 가져온 서양 문물과 사상을 경계했습니다. 특히 천주교에 대한 소현세자의 관심은 유학자들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귀국 후 소현세자는 적극적으로 개혁을 추진했습니다. 청에서 배운 군사기술 도입과 행정 개편을 주장했으며 서양 과학 서적 번역을 지시했습니다. 그러나 노론 세력을 중심으로 한 보수 유학자들은 중화 문명을 저버린 그의 주장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정치적 고립이 깊어지면서 소현세자와 인조 사이의 관계도 악화되었고 궁궐 내부에는 음모의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했습니다. 1784년 4월 소현세자는 갑작스럽게 사망했습니다. 공식 기록은 급병이라고 하지만 독살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특히 그가 죽기 직전 청나라에서 보낸 사신이 수상한 행적을 보인 점이 의심을 샀습니다. 소현세자의 죽음은 조선이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는 과정을 200년 이상 지연시키는 결과를 낳았으며 그의 동생 효종이 후에 북벌 계획을 세우는 원인이 되었습니다.